많은 뉴스에서 최근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라는 뉴스를 많이들 보셨겠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최고가만 14차례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조건값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시간이 가면서 증명이 되고 있지요. 3월달 뉴스를 캡처한 거라서 3,000불 돌파라고 하지만 이미 3,500불을 찍고 지금 3,200불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평소보다 조금 가파르게 많이 올라서 많이들 올랐다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시간으로 버틸 수만 있다면은 어느 순간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화폐가 무너지고 원화 표시의 모든 자산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세대에서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증명을 해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3위 보유국이라고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북한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역시나 걔네들이 잘하는 해킹이었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서 3위권으로 보유를 했다고 하네요.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활동으로 원화로 약 1조 6,500억 정도 후킹을 한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비축통화로 지정한 엘살바도르나 수력 발전 자원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해온 부탄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게 지난 2월에 바이비트란 거래소를 해킹하면서 많이 후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북한은 이것을 현금으로 세탁을 한 뒤에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탈취당해도 되는 건가요?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이 안 된다고 하지만 거래소 단계에서는 이렇게 탈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이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노린 가수요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투기판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을 포함해서 귀금속을 사는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와줘야 할 겁니다. 그러면 가수요란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적으로는 당장 필요가 없으면서도 일어나는 수요,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가수요는 한자어 거짓가짜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한자어 수요라는 글자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한자어 가짜의 의미는 거짓 혹은 가짜의 의미입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변장한, 속임수라는 의미의 disguised라는 의미고요. 혹은 다른 의미로는 추측 근거한, 가늠해 보려는 듯한, 투기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speculative라는 어휘로 표현이 됩니다. 즉 이거를 풀텍스트로 나열해서 가상화폐를 하는 이들을 설명을 하면은 단기간에 오직 시세 차익만을 노린 가짜 수요라는 의미죠. 만일에 저게 가수요가 아니라면은 가상화폐를 그냥 돈처럼 보관만 하고 있지 내다 팔아가지고 원화나 달러로 교환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귀금속도 팔아서 원화나 달러로 바꾸지 돌멩이로 바꾸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라는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는 오직 시세 차익을 노리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화폐 증가, 이익 증가가 최우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귀금속의 경우는 단순히 시세가 오르면 팔기 위해 투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목적도 있기는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나를 위해, 자식을 위해 자산 유지용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있는 금반지를 내다 파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이들이 식료품이나 학원비, 생활비 혹은 갑자기 변수가 생겨가지고 아파트 중도금 납부 같은 거 그럴 때나 팔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접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저희 매장에도 가지고 계시던 돌반지나 보관하던 금을 팔러 오시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돈이 급해서 판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실제 사례인데 농산물 유통을 하시는 어르신인데 농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자식들이 해준 순금 목걸이를 반지를 판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해준 반지 목걸이라 아까우셨는지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금을 담보로 제필 때니까 시세보다 조금 적은 돈을 본인한테 빌려달라고 하시고 이자를 주겠다 하시던데 조금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대부업을 하는 것은 아니어가지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잠시 생각을 해보시더니 결국 매도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돈이 급해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귀금속은 한번 구매하면은 자신이 가진 여유자금, 여유화폐를 다 소진을 했을 때가 되어서야 매도를 하게 됩니다. 애초에 가상화폐처럼 시세 차익을 보면서 바로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귀금속은 장롱에 들어가면은 나오지를 않는 것이고, 심지어 땅에 묻는 사람도 있죠. 애초에 팔려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르게 말을 해보면은 귀금속은 가상화폐의 통화, 커런시와 달리 절대적 내재 가치가 기준치 1로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해지와 자산 보존을 위해서 이자도 나오지 않는 귀금속을 사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와 상관없이 오르고 내리는 가상화폐와 달리 귀금속은 화폐 가치에 연동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투기가 개입되지 않고 오직 화폐 가치에 의해서 귀금속의 가격이 정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가상화폐의 가격은 시세 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고, 귀금속의 가격은 내재 가치가 노린 찐 수요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입니다. 즉, 내재 가치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수요가 될 수 있는 조건값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 구매라는 탈을 쓰고 있긴 하지만 KLX나 ETF를 통해서 귀금속을 구매하는 경우는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애초에 종이금을 사는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과 그 본질은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접근 방식이 시세 차익이었으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스스로 발권력을 가진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조차 가상화폐도 종이금도 아닌 오직 실물금만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데 실물금을 사놨다가 시세 차익을 위해서 나중에 매도를 할 생각으로 실물금을 보유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금 본연의 내재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국가의 위태로움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투자가 아닌 부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귀금속은 내재 가치를 가진 절대값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가수요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대가치 1은 그 스스로가 시세에 오르고 내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목적은 시세 차익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이나 전쟁, 파산에 대비해서 귀금속을 매입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중앙은행이 되었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개념으로 절대적 내재 가치를 가진 귀금속을 스스로 만질 수 있는 실물로 언제든지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내 주머니에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산 보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